예, 오늘 뉴스탑10이 선정한 첫 번째 주제 바로 이겁니다. 김정은의 벤츠와 금고지기 6입니다. 어제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급 벤츠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 나라를 거치며 평양으로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를 비롯해서 이런 사치품 조달을 위한 통치 자금 관리하는 곳 바로 북한의 39호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의 재정 담당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먼저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저도 아침에 그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 김동일 지난 그 제7기 그 4차 전원회의 때 당 중앙위원회 부장으로 호명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북측에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계속 좀 예의주시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차일 소장님. 금고지기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지난 4월 10일 노동당 7기 4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3명의 부장을 북한이 공개했는데 이만권 조직지도부장, 그다음에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그리고 이제 김동일 부장인데 지금 이 김동일 부장을 재정격리부장으로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이 한광상 그전 부장이 지난 4월에 있은 최고인민회 대의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직책에서도 사라지면서 그 대타가 이제 김동일이다. 이 노동당 재정격리부장이 결국 김정은 통치자금을 모두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고 예. 내각이 재정성이 유명부실하기 때문에 노동당이 재정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화면 보실까요? 문책을 당해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얼굴을 못 찾아서 김동일 하면 어떤 인물인지 베일이 좀 쌓여 있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김동일은 그 재정격리부나, 즉 금융 분야에서 일해왔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얼굴이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 여러 차례 이제 주석단이나 이런 데 나왔겠습니다만 그 누가 김동일인지 아직 통일부도 정확히 지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조금 인사를 이제 예상 외의 인물을 잘 씁니다. 뭐 예. 총리도 김재룡, 도당 자강도 도지사 하던 사람을 갖다 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동일도 예상 외의 인물이 교체됐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금 김정은 체제가 유엔의 제재로 인해서 외화 고갈이 직면했고 통치자금이 부족하다. 그런 과정에 인사교체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빨간 동그라미의 주인공은 이제 전 금고직인 한광상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예, 그런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돈줄을 담당하는 39호실이 위태롭다. 이런 신호는 이미 감지가 됐었습니다. 태영호 전공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39호실이라는 건 이제 기본 북한에서 이제 큰 큼직큼직한 자들을 이제 달로서 당자금을 마련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원천 중에 하나가 이제 해산물, 그다음에 뭐 송이버섯,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북한에서는 외화상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둘 다 지금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9호실 산하에 이제 선박회사도 있었고, 지금 배가 못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39호실 돈도 대단히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돈도 다 떨어졌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로 인한 조급함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귀중한데, 우리한테 좀 편안한 시간 주시고. 김정모 실장님, 네. 얼마나 재정상이 심각하길래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도 줄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지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현지 상황에 맞춰서 이제 당자금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당자금이 없기 때문에 현지 지도를 많이 줄였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통계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주로 이제 불법 활동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밀수하고 했는데, 현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꾸 북한의 그러니까 유엔 제재 활동을 견제하다 보니까 과거에 마약 밀매를 한다든가, 뭐 위패를 뭐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무기거래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적발되고 해서 점점 더 정상적인 무역뿐만 아니라 그런 불법 활동도 전부 다 견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돈이 거의 다 말라갑니다. 그러면 마약이랑 무기 거래가 막혀간다. 그러면 다른 방도가 없는 겁니까? 북한으로서는? 북한이 현재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광인데 아하. 다른 나라 사람은 관광이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고 중국에서 현재 정책적으로 많은 중국 사람들을 이제 북한을 보내서 현재 북한 경제를 지탱하려고 하는데 정말 전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도 중국 사람이 120만 명이나 중국을 갔다. 예년에는 10만에서 20만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120만에 갔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만한 숫자입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북한은 통치자금이 묶어버렸던 아픔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5년에 미국이 김정일 통치자금을 동결한 BDA 사건입니다. 당시에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은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안채 수장님. 예. 14년 전에 지금과 거의 비슷한 얘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어려웠길래 이제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다. 김계관 부상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당시 이제 김정일 통치자금이 묶인 게 불과 2,500만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북한이 이제 교역량이나 통치자금 보유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고 그 이제 계좌를 묶어버리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 북한 경제라는 게 노동당 경제로서 인민 경제는 거의 스톱 상태고 노동당 경제가 일부 그 외화에 의해서 순환되는데 그걸 묶어버리니까 결국 김계관 제1부상이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다. 이런 이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그런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14년 전과 판박인데 오히려 더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 통치자금이 묶여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치품 구매 욕구를 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이 지정한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 절반이 위험천만한 항해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무 시장, 저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선박들이 이렇게 위치 신호 장치를 꺼놓고 운항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6개월 동안에 그 다른 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위치 신호 장치를 끈 다음에 북한에 들어갈 때, 그 나올 때까지는 위치 신호 장치를 끄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해상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그 키는 그런 수법을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방탄 벤츠를 부산에서 러시아로 수송한 것으로 지목된 선박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포항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실장,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번에 작년 6월 달에 벤치 2대를 싣고 네덜란드에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련 갔다가 일본 오사카 갔다가 부산 왔습니다. 부산 간 다음에 다시 우리 한반도 해역에 나타날 때까지 18일 동안 AIS를 껐었습니다. 그때 나타났을 때는 또 석탄을 싣고 왔는데 그게 러시아산 석탄인지 북한산 석탄인지 모를 정도로 석탄 또 싣고 온 적이 있었고 또 요번에도 뭔가 또 석탄을 싣고 와서 현재 포항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걸 현재 압류를 해서 이렇게 억류를 해가지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 석탄인지 러시아 석탄인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도영CP라는 회사인데 사실은 정체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요. 그럼 안채 선생님 정리를 해보면 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눈 감아주는 몇 개국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통해서 북한은 사치품 수입하는데 공식적으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거는 대북 제재 때문에 막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이 돈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깊은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사치품, 벤츠라든지 이게 S600 같은 말하자면 정상 외교를 하는 데는 꼭 필요한 건 들여와야 되겠고. 근데 그걸 들여오는데 제재 이런 벽을 넘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의 세탁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18일씩 이 나라 저 나라 항구를 왔다 갔다 하다 결국 이제 북한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비행기로 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북한이 사실 지금 얼마나 그 제재의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리하게 사치품 수입은 중단하지 않고 있고 이런 데서 결국 북한이 과연 어디 가서 그걸 스톱하고 정상국가로 나올지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사치품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일단은 김정은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뭐 벤츠라든가 이런 좋은 물건을 이제 수입해서 김정은의 이렇게 위상을 이렇게 확보하고 하기 위한 게 하나고. 그러니까 품위 유지를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고위급 간부한테 선물 정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북한이라는 게
이념적으로도 뭐 사회주의 이념이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혁명 동지라는 의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해 관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공세를 펼쳐야 되니까. 그렇죠. 김정은한테 충성을 하려고 그러면 충성을 바치는 이유 자체가 내가 충성하면은 뭔가를 얻을 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충성하는 건데, 만약에 이 사치금을 수입해가지고 간부들한테 주지 못하면은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길을 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치금을 수입하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소식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와 금고지기 얘기 첫 번째 주제로 정리해봤습니다.